이제 시작합시다. 그 인덱스에 사용하는 것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저희가 뭐를 많이 쓰죠? 자, 했을 때 인덱스에 사용하는 파일 구조가 마찬가지. 방금 전에 했던 B+3죠. B+3는 비틀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에서 B+1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거는 한 번에 찾아가는 길도 있고 순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해싱이라는 걸 쓰게 되죠. 해싱은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함수를 통해서 직접으로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식은 여러 가지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별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은 자세한 건 그 세부 시험 시간에 들으실 거고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건 단일 함수의 단일 입력으로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해시를 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있다? 충돌이 있다라는 거죠. 해시에서 충돌을 하면 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면 충돌. 해시가 충돌이 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래는 각자의 버켓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버켓사가 하나, 둘 이렇게 계속 그것을 값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이거를 순차적으로 정적 해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증가한다, 여기 이걸 넘어섰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얘가 순차적으로 밑에 거에다 갖다 붙이든 다시 여기서 추가를 하든 아니면 별도의 저장 공간에서 추가하든 아니 이것이 동쪽으로 링크리스트로 연결되든 어찌됐든 간에 충돌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놓고 해야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해시는 여기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그룹 같은 경우는 커말이라든가 컴퓨터 구조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거고 자료 구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말고 캐시 말고 또 다른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B트리하고 밸런스 트리, B 플러스 트리가 있었어요. 자, 트리가 하나 더 있네? 뭐가 있을까요? R트리라는 게 있어요. R트리가 뭐예요? 네, 공간 DB에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간 인덱스로서 점하고 선, 그리고 다각형까지도 전부 연결할 수 있는 DB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접 공간에 대한 연결 관계돌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R트리의 특징입니다. 자,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인덱스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트리로는 뭐가 있어요? T트리가 있어요. T트리가 뭘까요? T트리는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왜 T트리냐면 이렇게 길게 T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뭐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메모리 DB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읽는 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연결된 것도 빠르고 대신에 얘가 중요한 건 차수를 줄이는 거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T트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연결고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얘는 밑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고리 하나 가지고 요 긴 트리 하나, T 위에 T트리 하나 가지고 나눠지기 때문에 얘보다 작으면 오른쪽, 이 전체 값보다 작으면 왼쪽, 이 전체 값보다는 오른쪽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B트리하고서는 약간 차이가, B트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있어서 얘보다 작은 건 이쪽, 얘보다 작은 건 이쪽 이렇게 나뉘는데 이건 차수를 분배하게 많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메모리 DB에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성능은 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위에다 데이터를 많이 얹어버리는 거죠. 대신에는 이 들어가는 단계만 더 단순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트리가 T트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말고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혀 이 트리하고 속성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비트맵 인덱스입니다. 비트맵 인덱스는 뭐 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0, 1, 0, 1, 0, 1이 비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 값을 비트를 해버린 그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겠어요?
저장 공간을 적게 찾거나 저장 공간을 적게 찾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 상황에 따라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이 비트맵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속성상 5월 연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각자 비트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값은 0001, 어떤 값은 0010, 어떤 값은 0100, 어떤 값은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으면 이렇게 4개가 탄생하는 거예요. 5가지 종류가 있으면 늘려야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값을 찾아야 된다 치면 이걸 전부 5할하게 이거랑 5할 시키면 0011이라고 5할 시켜서 값을 찾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2개 다 찾을 수 있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의 단점이 있겠죠. 비트리나 알트리, B+3로 만들어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걸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5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리를 쿼리를 작성할 때 5할 코드를 많이 넣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5할 코드 하면 2번 인덱스를 타게 돼요. 아무래도. 연산 속도가 이렇게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조금은 향상되긴 하겠죠.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비트맵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얘 같은 경우는 잦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변할 때마다 비트가 값이 변경되고 하면 그 연산 관계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껴넣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 시계열적 데이터, 즉 DW나 그쪽의 인덱스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산 때문에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의 또 특징이 또 있어요. 5화뿐만 아니라 낫도 해결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다가 이걸로 낫으로 잡은 다음에 엔드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걸러지게 되잖아요. 연산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갖다 한국어 처리했을 때는 비트맵이 굉장히 유용한 전개가 정도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덱스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서 지리문인데요. 지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언어에서 우리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죠? 1. DL이 있었고, 2. DML이 있었고, 3. DCL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문제가 많이 나는 건 어떤 게 나죠? 예, DML이 제일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보면 DCL이 나옵니다. 뭘로 나오죠, 이건? 주로? 예, 그랜트하고 리보크를 조합해서 냅니다. 그러면서 권한 관계를 엉켜놓죠. 그랜트 하면서 그랜트 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주거나 빼거나 이걸 통해서 얘가 진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연산을 통해서 얘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걸 갖다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해보는 거는 요 DML을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DDL이나 DCL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DML 같은 경우는 대비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죠. 뭐가 존재하죠? 관계 대수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select, 우리 여기 select는 관계 대수에서는 select가 아니죠.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그죠? 여기서의 회어절에 있는 거는 여기서의 관계대의 select죠. 예, 요 개념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elect가 여기 SQL에서 DM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포인트가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항상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신 것 하나가 해빙이에요, 해빙. 그룹 바이와 해빙입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큰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셔서 못 푸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select를 했습니다. select를 했어요. 근데 A라는 값을 select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from 어디서 했냐? 고객 테이블에서 했어요. 자, 요렇게 하게 되면 A라는 값만 쭉 나오게 되죠. 근데 뭔가 집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가 주소가
주소가 저기 있는 사람, 저기 뭐냐, 서울인 사람만 찾고 싶어요. 오케이, 좋아. 왜요? 주소, 도. 그래서 서울인 사람. 이렇게 해서, 아이고. 서울에서 골라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고객인데 주소가 서울인 사람만 골라낸 거예요. 그죠? 근데 서울만 더 골라내고 보니까, 여기서 내가 그 서울 말고 구로 보고 싶은데? 라고 해봤어요. 그럼 여기가 하고 싶은 게 그거죠. 아, 여기가 구. 주소 C09에서 9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주소만 쭈르르 나오는 거예요. 9만.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걸 얘를 그 주소의 9에 있는 사람 수만 한번 세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나오면 뭘 하냐? 여기서 그룹 바이를 하죠. 합니다. 뭘로 묶느냐? 나는 일단 서울로도 묶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서울로도 묶고 그다음에 주소 구로도 묶어야 돼요. 두 개가 키가 된다 치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얘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두 개 다 합시다. 주소 도 주소 9 까지 했어요. 그럼 이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대로만 치면 주소 9에서 중복만 제거해서 나와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룹으로 묶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숫자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count 묶는 거죠.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셀 수 있어요. 그죠? 주소가 9. 근데 이게서 내가 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9를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서 그 카운트를 갖다, 이 카운트가 그 10명 이상의 고객인 거, 9만 찾아내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 손님이 많은 데니까 거기에 좀 더 많은 걸 수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해빙이에요. 해빙, 카운트, 가 1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9만 불러내고 그거에 대한 사람 수를 골라내게 되는 거예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이에요. 그죠? 이 뒤에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죠?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예, 오더가 붙을 수 있죠. 오더 by, 주소, 9. 또는 카운트 해놨기 때문에 주소 C 주소 9.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중간에 주소 C를 넣어주겠죠. 그러면 주소 C9 별로에서 10명 이상의 고객을 가진 9를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 순서만 명확히 기억하세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이에요. 요거는 생략 가능. 그렇겠죠? 생략 가능하겠죠? 다만 값이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 집계함수는 여기 오더 바이 없이도 이 그룹 바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겠죠. 아예 해수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집계함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저희가 count, max, count, max, min,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있죠. 기억하시죠? count, max, min, sum도 있네요.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여기 그룹 바이. 그룹 바이에 들어있는 필드 값만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룹 바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죠. 어떤 필드가 갈 수 있지만 일단 그룹 바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룹 바이에 묶여있는 필드만 여기 셀렉트 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딱 하나 더 있어요. 이러한 집계 함수만. 집계 함수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만 이해하시면은 셀렉트문에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가 이해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 안에 복합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그 집에서 만약에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계시면 요즘 MySQL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MySQL 같은 거 하나 깔아두시고 계속 데이터를 돌려보시면 좋아요. MySQL 같은 경우가 거의 오라클하고 비슷하게 그 쿼리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걸어보고 실제 원하는 대로 쿼리가 나오는지 계속 비교해 보는 거예요. 샘플 쿼리를 보고 기출 문제를 본 다음에 그걸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서 계속 해봐야지.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보다 빨리 오셨기 때문에 지금 10월달이잖아요. 10월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길어요. 내년 7월 뭐 8월, 9월 요 상태는 아무 때나 볼 거니까 그 전까지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깔아서 DB 같은 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셀렉트문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에서 주로 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인서트 부분이 있고 업데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자 하나씩 그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해보면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보면은 이런 식의 것을 나왔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해빙절을 찾거나 그룹 파일을 잘못 내는지 찾거나 이런 거에서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기출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씩 테스트 해보시는 게 가장 접근하실 수 있는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대수하고 아까 관계대수하고 얘랑 관계 어떻게 변환이 되는가 라는 정도는 계속 본인이 계속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검토해 보시고 값이 맞는지 보는지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CRUD라고 하는 데서의 목적은 그렇죠. 저희가 셀렉트문이 방금 했던 셀렉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관계대수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요. 셀렉트가 지금 우리가 업데이트 그 리딩을 바라보는 게 있으면 우리가 C가 있죠. C가 뭐죠? 인서트죠. 인서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죠? insert into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to table. 그 다음에 가로 값을 놓고 저기 필드 값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value value죠. 값들 넣는 거죠. 이 두 개 값은 그 길이하고 그거는 매칭이 돼야 되고 도메인 역시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CRU라고 하면 업데이트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에서는 딜리트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CRU들을 갖다 명확히 이해하시고 정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 업데이트와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문처럼 여러 가지 복합 조인해서 넣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물론 값을 가져서 서브 쿼리를 통해서 값을 가져서 집어넣는 케이스는 있긴 그러니까 삭제하는 케이스는 있긴 하지만 요 뒤에까지 이런 식으로 복잡한 쿼리가 나오지는 거의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DCL인데요. DCL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서 있는 거. 자, 그랜트예요. 그랜트가 있고 리보크가 있어요. 자, 그랜트는 뭐 하는 애죠? 네,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랜트에서 셀렉트 할 건지 인서트 할 건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의 CRUD의 모든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리보클은요? 유저로부터 그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정도만 오늘은 얘기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 갖다 가지고 다뤄보는 건 다음 주 정도에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시간 동안에 진행하게 될게요. 자, 보통 질의를 하게 되면 최적화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왜 최적화를 하게 되죠, 저희가? 네, 자원을 적게 쓰니까 성능상의 유리함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성능상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성능을 유지하게 되려면. 예. 보통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중간 결과를 되게 작게 만들어야 돼요. 어찌되었든 간에. 중간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A하고 B를 조인하고 다시 C하고 조인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A가 보니까 이거예요. 이만큼인데 A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그리고 얘는 보니까 1, 2, 3, 4, 5, 6이에요. 얘는 1, 2, 3이에요. 그러면 어느 거랑 조인을 먼저 시키는 게 제일 빠를까요? BC? 어떻게 하는 게 빠를까요? 얘랑 조인시키는 게 제일 빠르죠. 왜? 얘 순차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얘랑 먼저 조인하잖아요? 그럼 3개밖에 안 남아요. 애초에. 비교할 게. 그러면 얘는 이 전체를 비교하는 건 3번이면 비교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랑 비교했다 쳐봐요. 그럼 먼저 6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럼 다시 얘랑 또 이랑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소화하는 게 조인의 수준에서 중간결과값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가장 결과를 최소화하게 해서 메모리 적게 올려놓고 검색 수를 가장 적게 줄이는 것을 갖다가 목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이것들을 갖다가 같이 진행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그걸 진행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SQL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계속 그 문제 장표가 나왔을 때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고 또 이걸 넣어보고 저걸 넣어보고 하는 걸 같이 해봄으로써 같이 하다 보면 그 SQL 가지고 문제가 틀린 경우가 없게 될 거예요. 특히 문제 풀이할 때라든가 아니면 다시 이론 풀이할 때도 굉장히 많이 할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생각보다 그 전체적인 양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특징 중에 하나가 DBMS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무결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무결성이라는 게 뭘까요? 네, 없을무에 결함결합자잖아요. 결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결점 없는 애죠. 이 무결성을 어떻게 보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 보통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거나 이런 것도 다 무결성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결점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값을 믿을 수 있다요. 그죠? 모든 값을 믿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증한 것이 그 무결성이고요. 보통 DBMS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무결성을 얘기하면 몇 가지를 잡습니다. 첫 번째가, 네. 개체 무결성이라는 걸 잡죠. 1번. 개체 무결성이 뭐예요, 얘는? 응? 키가 널이 될 수 없다예요. 예. 개체는 키가 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키 무결성이 있어요. 사실 얘랑 비슷한 건데 얘는 뭐냐면 키는 중복이 없어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영역이요. 영역 무결성이 있어요. 다른 말로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찾게 하죠? 얘는 네, 속성이 가지는 범위여야 돼요. 속성이 허락하는 범위여야 되는 거죠. 즉 얘가 그 도메인 무결성에서 뭐 자릿수가 4자리, 3자리 이렇게 났으면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모두 선언적으로 저희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이 있죠. 참조 무결성은 뭐죠? 얘는 외래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래키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 주 테이블에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니면 널은 허용이에요, 얘는. 예. 요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무결성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도메인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뭔가 도메인 같이 이렇게 값이 뭐 범위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나는 거예요. 뭐죠? 보통 얘기할 때 갑자기 나이가 입력값이 나이 거기 입력 필드인데 1000살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틀린 값이죠. 아무리 봐도. 분명히 논리적으로 도메인도 정확하고 다 맞아요. 하지만 얘는 잘못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하는 게 무결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여러 가지 정보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유니크, 그죠? 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체크라든가 아니면 도메인을 적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키를 통해서 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외래키 때문에 좀 특이한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프라이머 키를 갖다가 집어넣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액션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카스케이드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set null이라는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폴트가 있죠. 카세이드, 유니크, 난널 이런 것도 쓰게 되고 어디 있어? 예. 디폴트도 있죠. 카스케이드는 뭐예요? 연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참조에서 외래키를 가진 테이블에서 얘의 값이 없어지면 이 로도 같이 없애주겠다. 그러니까 연쇄 삭제. 내가 로에 시험도 있구나. 셋널 같은 경우는 널은 허용하니까 널을 허용해버리는 거죠. 널을 넣어버리는 거. 디폴트는 디폴트 값을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넣어주는 거고, 노액션 같은 경우에는 그걸 깨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레지스트도 있어요. 레지스트릭트에서 레지스트릭트 통해서 글자를 잘 안 보이신데 레스트릭트 그쵸? 레스트릭트 ICT예요. 그래서 레지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동작 자체를 갖다가 삭제가 아예 안 되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많이 걸어놓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무결화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무결성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전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죠. 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하면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이 비즈니스 무결성을 구현하기 쉬워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빼먹을 확률이 높은 거죠. 제대로 할지 못할 가능성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DBA 쪽은 이쪽에서 많이 그걸 몰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는 것들은 위에 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은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DBMS의 무결성을 보시게 되고요. 자, 무결성은 이대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DBMS의 트랜잭션 속성을 보죠. DBMS는 무결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트랜잭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트랜잭션이 뭘까요? 네, 맞아요. 작업 단위. 근데 작업 단위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은 이 트랜잭션으로 정의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져야지만 완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가장 간단한 예로서 은행에서 이체를 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A에서 B로 이체를 했더니 그 A에서는 출금을 하고, 그죠? B에서는 입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작 중에 하나라도 에러가 발생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출금만 은행에서 뺀만 하고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돈만 날리는 거고 사람 쫓아가죠. 네. 실제로 무슨 일이 굉장히 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가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트랜잭션에 대한 그 정의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도 1년에 연속된 단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반드시 가져야 될 속성을 우리가 엑시드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뭐죠? 특성 있지 않습니까? 엑시드. 자, A는 뭐죠? 어토미티, 원자성이죠. C는요? 컨시스턴스라고 일관성이죠. I는요? 아이솔레이트라고 고립성입니다. 이거 딴 거로 쓰자. 고립성. 그 다음 D는 뭐예요? 지속성, 듀랄리티라고 해서 지속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이요. 자, 원자성은 뭐죠? 원자성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이 트랜잭션에 들어가 있는 모든 트랜잭션이 하나로 취급된다예요. 즉 얘를 표현한 부분은 딱 그거죠. all or nothing. 다 되거나 아니면 다 안 되거나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일관성 같은 경우는 뭐죠? 한 번 정의가 됐으면 이것은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이 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거 영역에 관계없이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트랜잭션이 순서가 다른 데랑 같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 결과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해야 되고요. 고립성이라는 얘기는 이 트랜잭션 전체에 대해서 참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죠? A를 불러서 로드 A에서 그 다음에 add A에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쳐요. 로드 A하고 2를 더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나눠지는데 다른 쪽 쿼리에서 A를 읽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A 플러스 2라는 내용을 얘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DB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need committed 이런 식의 있는 옵션들 같은 경우도 그 옵션 통해서 이걸 막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되고 지속성 같은 경우는 일단 쿼리가 완료됐어요. all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적혀야 돼요. DB에. 완벽하게 적혀야 되고 이것은 변환이 말아야 돼요. 이건 뭐죠? 우리가 할 때? 회복할 때 보시면 트랜잭션이 전부 한 다음에 커밋된 거는 저희가 복구하잖아요. 무조건. 그죠? 그런 거랑 그런 걸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DB에 복원돼 있어야 된다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자, 보통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희가 왜 이걸 굳이 강조를 계속 할까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원자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얘가 오라를 났기 때문에 얘가 모든 게 다 갖춰져야지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실행이라는 단계에서는 실행을 시키면 이 상태에서 그 부분 완료로 가죠. 완료로 갔다가 다 끝나면 완료가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에러가 나면 롤백이 되는 거고요. 그죠? 완료되는 건 커밋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셔서 부분 완료는 있지만 따로 부분 완료이 불린 상태에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이거 롤백으로 들어간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레벨을 정하는 게 있어요. 뭘 정하죠, 저희가? 옵션을 주잖아요. 아이솔레이트 레벨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독립성 레벨을 주게 되는데 하나가 이건 거죠. 자, 하나씩 봅시다. 1. read committed.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할게요. uncommitted. 2번 read committed. 자, 3번 repeatable read. 아이고. (4번) serializable. 있어요. 자, 이거 각각의 의미가 뭔가요? read uncommitted예요. 예, uncommitted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애들이 아직 커미트가 안 됐어요. 근데 커미트 안 되는 것도 읽을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생기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티 리드가 생겨요. 더러워진 걸 읽는 거죠. 그 더러워진 걸 읽는 게 그 의미가 뭐죠? 남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걸 읽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손실될 수도 있어요. 얘가 로픽돼 버리면. 그리고 중간 값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막아야 되고, 얘 DR을 막는 게 얘예요. read committed예요. 근데 read committed는 하게 되면 그걸 막을 더티 리드를 막을 수 있는데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못 막죠? 뭘 못 막죠? 그래서 커밋된 것만 있잖아요. 이 문제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리피터블 리드 형상이 벌어지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커밋된 건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초반에 읽었어요. 읽었는데 누가 그것을 읽고 다시 커밋했어요. 어떻게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밑에 가서 읽었더니 두 개의 값이 불일치하게 발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커미트 이런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리피터블 리드라는 옵션을 걸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리드를 한 번 했으면 얘가 리드한 커넥션이 끝날 때까지 다른 애들 못하게 막아버려요.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행이 중간에 변경되는 걸 막는 거죠. 자, 리피터 리드는 오케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막았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가 요거를 할 때쯤에 읽을 때쯤에 내가 썸을 했네요. 썸을 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인서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결선 끝나고 나서 다시 최종 걸 썸했는데 값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뭔가가. 즉 유령이 나타났어요. 이걸 팬텀 리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 얘는 실험점에서는 인서트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크면 이때로부터 좀 더 강력해지겠죠.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항상 성능이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인서트까지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이 쿼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 인서트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서트 얘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얘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얘는 쓰기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막아주는 것이 막으면 그만큼 이 시리얼라이즈로 돼 있으면 그만큼 성능이 느려진다는 거야.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야. 한 동작밖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저희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을 잘 넣어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포트 같은 경우에서 값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굳이 시리얼라이즈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값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관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거죠. 트랜잭션에서의 여기 지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는 거죠. 지속성이라는 거는 트랜잭션이 끝나면 보관이 돼야 돼요. 그걸 해주는 게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항상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진행하죠. 자, 회복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뭘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예, 기본적 가정은 라이트 어헤드 로그라고 해서 먼저 로그에 적는 거예요.
쓰기 전에 먼저 로그에 적어 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본 DB에 넣을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할 일이지만 먼저 로그부터 쓰고 적는 거예요. 커밋됐다 아니다 이런 것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조건 로그를 보관하고 있다 또는 섀도우 페이지 같은 어찌됐든 간에 뭔가 직전에 뭔가 그 상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그를 통해서 라이트 어웨이드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죠?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첫 번째 리두, 두 번째 언두 하는 거죠. 자, 리두라는 건 뭐예요?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리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리두를 합니다. 언두는 뭐 하는 거죠? DB에 들어간 데이터를 빼내는 거예요. 아이고. 리두가 발생하는 갱신이 있고 언두가 발생하는 갱신이 있어요. 자, 언두가 발생하는 건 어떤 게 발생하죠? 어디서? 즉시 갱신. 리두는요? 둘 다. 즉시 갱신과 지연 갱신 두 개가 발생합니다. 지연이네. 갱신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즉시 갱신과 지연 갱신의 차이가 뭐죠? 네. 즉시 갱신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트랜짓이 돌 때마다 그때 즉시 데이터셋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할 중간에 오류가 나더라도 오류까지의 데이터는 모두 들어있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회복을 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성에 의해서 오랄 라싱이잖아요. 근데 오래 있는 중간 부분이 거기 DB에 들어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그러니까 언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연갱신 같은 경우는 DB에 적지 않아요. DB에 바로 적지 않고 지연을 로그에만 적고 있다가 나중에 적습니다. 언제? 체크포인트나 아니면 저기 DB를 내릴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에 적지 않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언두가 필요했겠어? 없겠어요? 없겠죠. 예, 이거 가지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었어요. 쭉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트랜잭션 2가 T1이 요만큼 가다가 여기 있었어요. 끝났어요. T2가 요만큼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T3가 요만큼 왔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요거 하다가 이건 엔더라고 칩시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크러쉬가 났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연갱신일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T1하고 T3를 갖다가 리두를 해줘야 되죠. 아직 DB 안 적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즉시갱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갱신쯤에는 지금 다 적었어요. 얘 T2를 언두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작업 역시도 리드 해줘야 되죠. 다시 이 DB 자체의 로그에 파일에 적지 아직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죠? 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는 이미 라이트가 됐어요. 그죠? DB에.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즉시갱신은, 지연갱신에서는 이거는 할 필요 없고, 얘도 할 필요가 없고, 얘만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는 요것만 이거 리드할 필요가 아무것도 크러쉬가 나서 행동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즉시갱신은 이거 해줘야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언두. 이거 언두 해주고, 여기까지 언두 해주고, 여기까지도 이것도 리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지연갱신 같은 경우는 얘만 리드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아직 안 적었으니까. 즉시갱신 같은 경우는 적은 부분이 여기도 있으니까 얘를 언두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런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섀도우 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림자 페이지 복사한 다음에 그림자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죠. 아니면 백도어를 통해서 오류하면은 현재 페이지를 제거하죠. 그림자 페이지를 가지고 복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갱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시성 제어가라는 게 있어요. 동시성 제어가 뭐죠? 저희가 볼 때? 네. 같이 동시에 쿼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A가 이만큼 진행되고 B가 이만큼 진행됐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걸 정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 왜 동시성 이걸 제어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동시성 제어.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 네? 동시성 제어를 안 하면 교착 상태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리엠프티드가 얘 같은 게 그걸 제어를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착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조건이 있었잖아요. 뭐죠? 독점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껴들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얘는 중간에 껴들 수 있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아니죠. 동시성 제어 없애 문제는 가능해요. 첫 번째, 갱신 손실이 발생합니다. 즉, A라는 동작이 쭉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다가 A는 1이라고 적었는데 중간에 언놈이 여기서 A로 2를 적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로 적은 게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죠. 저 하늘이 그려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두 번째로는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뭐에 불일치냐면 어떨 때는 이 식을 잡으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데 어떤 때는 다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쿼리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동작하게 돼요. 그렇죠? 중간에 껴든 애가 있으면 이렇게 망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스케이딩 롤백입니다. 롤백이 발생합니다. 카스케이딩 롤백이 뭐예요? 특정 프레임을 취소했어요. 얘를 하다가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얘가 커밋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취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얘 값을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롤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것 때문에 커밋되는 부분이 취소가 불가능해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걸 막기 위해서 동시성 제어에서 반대로 락킹을 겁니다. 그래서 락킹이 걸리기 때문에 반대로 데드락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락킹을 합니다. 락킹이 뭐냐면 특정 데이터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못 쓰는, 내가 건드리는 거니까 남들 건드리지 마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락킹을 걸었더니 얘가 했던 것처럼 데드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스케이딩 롤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서 요건 막을 수 있었는데 요 현상이 벌어지고 플러스 데드락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렇죠? 락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점점 줄여보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첫 번째, 투페이스 락킹을 합니다. 그죠? 투페이스 락킹을 하는데, 투페이스 락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얘가 성장 단계와 추소 단계를 통해가지고, 락킹을 걸 때는 락만 먼저 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락을 해제한 언락 행위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A를 락킹했다가 A를 언록하고 B를 락킹했다가 B를 다시 언록하고 이렇게 되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결과를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A를 다 락킹하고 B까지 같이 락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단계, 축소 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직렬 가능성은 보장돼요. 직렬 가능성. 소위 말하는 이 갱신 소단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막을 수가 있는데, 이 카스케이드 롤백하고 데드락을 막지 못해요. 왜? 얘가 다 락을 해서 A 락 걸고 B 락 걸고 그러는데, 다른 애가 B를 락을 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C를 락을 걸고 했더니, 얘가 C를 락을 걸고 있어요.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락 A, 락 B, 락 C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같이 똑같이 실행되는 애가 이런 거죠. 락 C, 그리고 락 B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시간 순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락 B 이래버린 거예요. 지금 얘가 락을 했기 때문에 얘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락을 걸려고 C를 하려고 보니까 얘가 락을 걸고 있어요. 서로 환영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중간에 껴들 수 있다면, 이게 락킹을, 이걸 중간에 껴들 수만 있다면, 이건 깨지면서, 뭐, 연산이 실행은 되겠지만, 데드락은 안 걸리겠죠. 근데 이건 데드락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 데드락을 풀어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투페이스 락킹 같은 투페이스 락킹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 스트릭트 투피라든가, 스트롱 스트릭이라든가, 아니면 스태틱 투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자 표가 있거든요. 연쇄 도피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데드락이 가능하냐, 안 가느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표가 나왔을 때 같이 스터디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락킹 방식이 있고, 타임 스펜트 방식이 있어요. 타임 스탬프 방식이 뭐죠? 여기에 시간을 걸어 놓는 겁니다. 시간.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웨이트 운디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시점을 봤는데, 락을 B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B를 하려고 보니까, 나보다 먼저 B를 한 애가 먼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야. 다시 웨이팅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할 때 요거 락킹이 풀려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이걸 잡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얘를 포기시키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라는 거를 시차를 보고 결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렬성도 있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가 포기하니까. 데드락에서 가장 큰 문제가 환영 대기예요. 누군가 다 대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깰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얘는 중간에 깨는 그 루직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의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베리데이션에서 낙관적 검증 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보고 나서 다 해본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괜찮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비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간단해요. 지금 현재 저하고 이제 같이 진행하면서 이번 주 앞 시간에 했던 소프트웨어 공학처럼 한번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까지 한번 이렇게 쭉 리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건 다 아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이 PT와 함께 교재와 함께 저희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정리한 교재가 이렇게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아요. 양이 많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 제보됩니다. 그거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1장하고 2장만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본하면 약간 좀 더 부피가 줄어드니까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양도 적고요. 소공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에 한 소공은 이 DB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페이지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쭉 리뷰하시면 그 다음에 웬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한 2달 동안 이 이론을 진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거든요. 문제에서 간단한 기초 문제풀이를 통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들 여러 다 접해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풀이 한번 하고 그 전체 한번 요건조 정리하고 하는 6개월 쪽으로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충분히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목적이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굳이 100점 맞을 이유가 없어요. 운전면허 100점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합격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합격점이 73점이란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전체로 빠지면 전체적인 과목 평균을 보면 우리는 75점만 맞으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목표는 뭐를 잡냐면 85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 이상 틀리지 않는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 아리까리한 건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특히 소금과 DB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를 다 맞추면 굳이 모르는 문제를 맞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하늘의 뜻이에요. 혹시 보너스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문제 약간 틀리더라도 모르는 문제 찍어서 맞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 소공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유추해서 풀 수가 있어요. 기존의 이론, 기존에 이건 이걸 거니까 이건 이걸 거야 하면 대부분 맞아요. 그 보안이나 이런 것들하고 또 틀려요. 이런 법이라든가 국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답이 있잖아요. 정해진 답이 있고 그거는 다른 거와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소공과 DB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특히 과목적으로도 연관돼 있어요. 자료구조도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중에 하나 걸리면 다 무조건 거의 다 맞게 돼 있거든요. 문제를 이번에 분석해보고 풀어보고 해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3문제 이상 빡센 문제 나오진 않아요. 다만 계산 문제가 좀 있어요. DB 같은 쿼리 문제, 더하는 문제는 약간의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나중에 푸는 거예요. 처음엔 제끼세요. 처음엔 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그거에 신경 쓰고 해야 돼요? 먼저 다른 거 다 풀고 내가 아는 거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푸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부터 먼저 풀어야지 시적인 값이 되는 거지. 내가 모르는 문제 그리고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아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 돼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딨어요. 나 이 문제 알고 있었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찍었어. 이것처럼 승지 들어온 게 기분 나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기하기 위해서 계산 문제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제껴라가 제 생각이에요. 물론 초반에 해보시면 그 트레이닝 해보시면 반 정도가 모르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 트레이닝하고 같이 해보고 하게 되면 점점 좋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답을 풀 때 반드시 모르는 문제를 할지라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확실히 아닌 거는 제끼는 기능이 필요해요. 권하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거는 냉정하게 버리고 이걸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그 같은 시간대 내에서 3번 정도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키면서 내가 아는 거 다 풀고 두 번째 어려운 거고 계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면서 답을 옮겨 적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트레이닝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1분에 하나씩 푸는 거잖아요, 우리. 그죠?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해요. 그 트레이닝인데. 오늘 한국사 선생님 만났거든요. 여기 국사 가르쳐줄 만났는데, 그분 치국 공무원 출신이더라고요. 공무원 생활이 자기한테 너무 안 맞아서, 너무 편하고, 너무 미래가 보여서, 그게 싫으셔서 그만두셨다고. 배부른 소리를. 하셔가지고 저의 염장을 질렀던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한테 잘 배우시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행시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분석을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합격하셔야 돼요. 꼭 되도록이면 온라인 끄겠지? 온라인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먼저 합격하는 형태가 벌어질게 제가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할 테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